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메이트인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배동훈 변호사라고 합니다. 예, 마찬가지로 유현정 변호사, 김민호 변호사라고 합니다. 네, 김기용 과장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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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과장님, 이제 오늘도 의뢰인들에게 취합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. 네. 오늘 게시판에는 뭐 어떤 질문이 올랐습니까? 의뢰인분들이 참 많이 궁금해해 주시는 네. 질문 중에 하나더라고요. 네, 이혼 사유 중에서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 부분 중에 가정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개인의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가 이 채무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지, 그렇다면 이혼을 했을 때 이 채무를 과연 그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,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혼인 전에 자신의 뭐 학력이라든지 직업, 뭐 이런 개인적인 인적 사항 등을 속이고 결혼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이혼 사유가 되는지, 이 부분을 좀 많이들 궁금해 해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질문을 추려내고 또 관련되는 사건을 저희가 찾아봤거든요. 네네네. 정말 피튀겼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. 예. 그래서 84년생 여성분인데요. 2014년에 결혼을 하셨고 2012년에 배우자를 만났어요. 그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남편이 어떤 기만,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자기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현대자동차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서초구 반포구 사이에 살고 있으며 부모님이 두 분 다 서울대고 남동생도 서울대 출신이고 네.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네, 뭐 거짓말을 화끈하게 하셨던데. 근데 실제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뭐 그 자동차 부품 이런 거 수출 수입하는 네. 다른 유통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마저도 운영이 잘 안 돼서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신 분이었어요. 뭐 일부 금액은 배우자한테 보증도 서달라고 했고 네. 또 친정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뭐 돈 좀 빌려달라 계속 이렇게 됐던 사건이죠. 자, 변호사님. 예. 정말 많은 질문인데요. 예. 채무가 발생하면 이게 이혼 사유냐, 뭐 어떻게 되는 거냐. 이거 많은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뿐이지만 어느 한 배우자의 일방적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혼 사유도 됩니다. 가정법원 내부에서 정해놓은 이혼 사유 중에 과도한 채무 부담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속하는 경우고요. 우리 의뢰인분 같은 경우도 피튀기는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애매했어요.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사업 채무였거든요.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였는데 이 사업 채무는 결국에는 우리 부부가 같이 짊어가야 될 짐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그 논거로 내가 이제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 다 이제 집에 가져다 주고 너 그걸로 다 생활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채무는 같이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건 말이 되냐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방어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 이제 방어를 했습니다.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제 방어를 했는데 저희는 그거였죠. 네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업 채무를 일으키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느냐 우리와. 실제로 우리 의뢰인은 그런 채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. 재판 과정에서 막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될 수 없다. 일방적인 사업 운영으로 인한 채무다. 그렇게 해서 전부 방어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 일방적 채무라는 걸 어떻게 입증했고 어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는지 설명 좀.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계좌 내역이거든요. 계좌 내역하고 신용카드 내역을 열람하면 다 내용이 다 드러납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용했던 계좌 내역에 대해서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서 내역을 받아봤는데 사용한 내역들이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쓴 게 아니었어요.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쓴 게 아니고 사업상 채무로 썼는데 사업상 채무로 쓰고 생활비를 갖고 왔으면 이 부부가 같이 책임질 가능성도 높긴 한데 사업상 채무로 썼는데 생활비도 안 줬어요 이분이. 근데 계좌 내역을 다 잃어봤는데 생활비를 뭐 제대로 받은 게 없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뭐 6개월에 한 번, 뭐 그것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소위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닌 것이고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다 주장을 아무리 그걸 싸게 해도 계좌 내역하고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. 이제 속일 수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혼자 사용했던 채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었다. 뭐 이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었을 뿐이지. 이혼 사유가 됐다. 그렇게 알려드리죠. 그리고 이 사건이 재밌는 게 학력하고 직업하고 다 속였네요. 네 맞습니다. 예. 이혼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된다 우리들이 자꾸 물어보세요. 그렇죠. 답변 한번 주실까요?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만 그 정도가 좀 중대해야겠죠. 뭐 이제 사소한 거짓말 정도 가지고 이혼 사유가 안 되고 이 사건 같이 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충분히 내가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할 때 고려할 요소. 그렇죠. 솔직히 이제 뭐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
상대방 배우자의 학력이나 직업이 실제 생활에서 혼인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유라면 충분히 법원에서도 이런 사유도 인정해주고 심지어 그 정도가 중하면 혼인을 취소해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기망행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서도 안 좋게 본다. 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메이튼 법률사무소 이용 홈페이지에 질문 올려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